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KF-21 미티어 통합 성공하자, 러시아 북한의 미그 29 제공, 이런 주제와 페루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K808 장갑차를 공개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정권 붕괴에 맞춰서 시리아 공군의 미그 29 전체를 전멸시켰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미티어 미사일을 KF-21에 성공적으로 통합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한국에서 한 건지 미티어가 한 건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티어사로부터 100발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했다는 것은 미티어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티어 미사일은 BVR 능력을 가진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서 BVR 능력을 비로소 확실하게 갖추게 된 것이고, 이러한 KF-21의 장거리 공대공 발사 능력은 북한에게 위협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접한 러시아가 북한에게 29와 수호이 27의 북한 공급에 대한 언지를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그-29와 수호이 27은 4세대 전투기로서 동급의 F-16 전투기에게도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4.5세대 전투기인 KF-21에는 성능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에이사 레이더의 탐지 추적 거리가 미티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받게 되면 북한이 설사 미그-29와 수호이 27을 도입한다고 해도 평양 인근 비행장에서 이륙을 한 직후에 KF-21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티어 미사일로 격추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KF-21에서 미티어 미사일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미그-29나 수호이 27은 한국의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못하지만 한국 공군기들이 평양을 공습을 하게 됐을 때 평양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공군에는 F-16 바이퍼 또는 KF-21, F-15K, F-35 같은 우수한 기체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직접 미그-29와 수호이 27을 공급한다고 해도 한국 공군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미티어 미사일은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요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KF-21에 장착되는 미티어 미사일은 한국 공군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반매립 창에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이 가능한데, 미티어 미사일은 길이가 3.7m, 무게 190kg 정도 나가는데, 미티어 미사일 자체가 스텔스 특성이 있는 데다가 KF-21 기체 하부에 반매립으로 장착되기 때문에 한국 공군은 북한 공군에 대해서 첨단 공중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페루 군 당국이 그동안 한국산 장갑차를 도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번에 페루의 육군 창설의 날 K808 타이거 장갑차 3대를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K808 100호 장갑차는 페루 육군에 30대가 수출되기로 예약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120대로 계약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루 육군의 K808 장갑차 도입은 한국산 K2 전차 도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현재 양해 각서를 체결한 상태로 아직 정확한 도입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페루가 보유하고 있는 T-55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대 정도의 K2 전차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페루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정권이 붕괴된 시리아에 비행장을 급습해서 시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미그-29 전체 전량을 괴멸시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권은 반군의 기습으로 몰락해가지고 정권 수장이 러시아로 망명을 했고, 정권이 수립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이 같은 기습적인 공격으로 시리아가 앞으로 공군을 재건하는 데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리아 입장에서는 큰 낭패를 맞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항공기뿐이 아니라 경납고와 관련된 시설물 일체를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다시 미구 29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관련된 시설 전부를 복구하려면 향후 3년 이상은 공군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